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28일, 올해가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해 원하는 바 다 이루셨길 바라고요. 저는 내년 목표 중에 하나는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꼭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할 내용은 경매 물건 주거 게시판에 있는 49%인데 인수사항이 없다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상록구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1억 3,200이고요. 현재 6,400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5층이고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소형평수 아파트입니다. 건물 면적이 전용이 12.8로니까 아주 소형평수이죠. 자, 이런 물건을 볼 때마다 지금 정말 경매의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2017년도만 해도 상당히 경쟁이 많았는데 지금 약간 그 부동산 거품이 좀 약간 좀 내려간 상태인데, 이게 이제 이럴 때 바로 기회가 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일단 매각 물건 명세서부터 살펴보면 여기 보다시피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은 뭐부터 살펴봐야 되냐면 전입세대 열람내역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조사된 임차액이 없다는 거는 소유자도 없는 건지 아니면 뭐가 없는 건지.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봐보면 여기도 해당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전입세대조차도 없다면 그 다음 당연히 뭘 봐야 될까요? 미납관리비를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전입세대가 없다면 전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자가 또는 그 누군가가 점유를 하고 있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이런 식으로 12개월 미납액인 공실인 경우인 건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 공실일지 아닐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봐야 알겠지만 12개월이 미납되어 있고 진입세대가 없다면 공실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무도 없는, 점유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확률이 많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세된 임차액이 없고 세대주가 없고 관리비가 많이 밀려 있다면 빈집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게 좀 애매합니다. 빈집이라고 해서 정말 빈집이느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고 해서 아무도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본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집에 이사는 나갔다고 하더라도 짐이 남아있다면, 짐이 얼마간 남아있다면 이거는 그 상태로도 점유로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 짐이 버려진 것이라면 점유가 아니겠죠. 근데 그 판단은 낙찰자 할 수 있을까요? 보고 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공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인명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무인명도, 즉 빈집명도이죠. 만약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계곡을 들어갔는데 정말 짐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명도는 끝나게 됩니다. 강제집행 계고만 들어갔다고 해서 강제집행에 전부 들어간 게 아니므로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 강제집행까지 간 건 아니니까요. 처음에 납부를 했다 하더라도 돌려받게 되는 거죠.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짐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 짐들을 다시 또 어떻게 또 넘겨서 어떻게 또 강제집행해서 컨테이너 보관해서 이거를 또 동산을 경매로 붙여서 어쩌고 이런 시간이 또 걸리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므로 빈집일 경우에는 낙찰을 받고 갔을 때 바로 될 가능성도 있고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까지 고려를 해서 입찰을 해야겠죠. 그럼 등기부를 하나 보면요, 9번 근저당 가처분이 걸려 있습니다. 사회행위로 인한 가처분인데, 이 가처분의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등기부를 보실 때 항상 가처분이라는 단어가 보이게 된다. 그러면 가처분이라는 거는 소송을 걸기 전에 이 물건을 이 상황을 잡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소송을 걸었는데 승소를 할 수가 있고 패소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소송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승소를 할 수도 있고 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상황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승소를 했을 경우, 만약에 또 패소를 했을 경우, 이 사항을 고려를 했을 때 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데, 자, 승소를 했다 칩시다. 가처분권자가 승소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행위 인하여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 청구권입니다. 즉 9번 근저당이 말소가 된다는 거죠. 승소가 된다면, 패소가 된다면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겠죠. 근데 이 물건을 보시면, 이 물건의 진행 중인 경매물건 근저당이 순위번호 7번 근저당, 2016년 2월 22일 보시면 여기 2016년 2월 20일 근저당 있죠? 이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말소기준 권리에 7번 근저당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근저당 9번 근저당이 소멸이 된다 하더라도 7번 근저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승소를 해도 패소를 해도 이 경매는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없는 가처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냥 소멸되는 가처분입니다. 네, 넘어가 봅시다. 자, 이게 1억 3,200짜리 물건이었는데 9,240만원에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고 한 번 더 입찰이 되어버렸죠. 네. 그러면 이때 왜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을까? 시세를 봐봅니다. 거래량도 상당합니다. 적지 않습니다. 거래량도 적지 않은데 1억대가 넘어가죠. 1억대가 넘어가는데 9,240만원에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9,240만, 이게 9,800에 거래가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9,240만원 입찰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보면 얼마죠? 차이가 560만원 차이죠? 560만원. 남의 돈 먹기 560만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가격대, 이런 소형 펜스에 560만원 먹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또 이 11주짜리 최저가 거래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이유인지 모르죠. 뭐 아는 사람 거래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에 의해서 더 적게 거래할 수도 있고요.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다른 가격을 봐보면 다 1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1억이 넘어가고 있다면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인기가 없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이렇게 입찰이 적었냐, 그것도 확인해 봐야겠죠. 최근 낙찰 사례를 뒤져봤는데요. 물론 올해는 아니고 작년입니다.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에 동일평수인데요. 6명, 17명, 20명이 들어왔었고 낙찰가가 1억 1,500, 1억 1,500, 1억 2,400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 낙찰가가 다 1억 1,500이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낙찰가가 높았습니다. 거의 시세와 비슷하게 낙찰이 될 정도로 높게 낙찰이 됐습니다. 뭐 인기가 있냐 없냐 본다면 뭐 나쁘지 않죠. 충분히 거래량도 충분히 많이 나오니까요. 이런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9,240에 아무도 안 들어오는 상황이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별게 아닙니다. 경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입찰이 되면 낙찰이 됐었어야 되는, 충분히 낙찰이 됐어야 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입찰자들이 여기저기 다른 물건과 비교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또 입찰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줄어든다 보면 운에 따라서, 경매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운에 따라서 아무도 낙찰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거 낙찰 받았는데 시세가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미래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만 일단 판단을 해야죠. 뭐 지금 뭐 2019년도에 부동산이 떨어진 걸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건 또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물론 떨어질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이 9,240만원에 만약에 정말 이 전기일 이 가격 금액의 최저가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을 때 최저가에 단독으로 넣었다면 누군가는 낙찰을 받았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찰이 돼버리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번 다음 기회에는 입찰자가 많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뭐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많을 때 확실히 경매 입찰자들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시세가 떨어져서 집을 잘 안 팔리다 보니까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또는 이자는 또 오르죠. 요즘에 금리는 오르니까 그러다 보니 경매물건이 더 많아지고 입찰자는 줄고 경매물건이 많아지는 시기. 과연 이게 무슨 시기일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딱 경매하기 좋은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물건 얼마에 낙찰이 될까요? 저도 참 기대가 되는 물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